안녕하십니까. 박지성의 여의도 정치 5분 데스크입니다. 정치평론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 발바닥TV는 오늘부터 5분 데스크를 통해서 여의도 정치를 분석하고 낱낱이 검토하는 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선 뉴스 취재의 알파이면서 오메가인 그런 프로, 또 시작부터 종결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권위 있는 발바닥TV로 여러분께 다가설 것입니다. 오늘요, 그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영화 제목이 있듯이 부러진 화살 또는 이것이 빗나간 기상 예보가 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인물로 본다면 문수와 철수, 철수와 문수가 정치권의 가장 메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실천궁행의 표상, 맨 땅에 헤딩하는, 그리고 몸소 실천을 통해서 이뤄내는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실천궁행의 표상, 그리고 민초의 삶의 애환을 함께하는 문수와 철수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전개해보고자 합니다. 민생을 알고 부패와 비리를 단절시킬 강력한 최근의 정치권의 슈퍼스타는 누군가, 그런 후보가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데스크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격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사람의 됨됨이, 또 인격과 비슷한 인품,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 답을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 이런 분들은 평생 권력과 권자를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을 함께하고 서민의 애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평생을 서민의 삶 속에서 생을 같이 하고, 부와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지배욕을, 또 지배욕 속에서 그 그물망에서 계속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또 부패와 결탁한 그러한 인생은 자신의 주변을 흐르게 하고 얼룩지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직위와 또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거에 급급한 그런 또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온 과거의 경험과 히스토리가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대신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스피치, 또 화술, 대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최고의 우리의 전달 기법은, 의사를 전달하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의 히스토리와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의 내용으로 앞으로의 적용, 전개, 또 다른 생각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나 과거의 향수에 의해서 간주되듯이 오직 지나온 추억은 암만 추잡하고 얼룩진 그런 과거라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있어서, 정치에 있어서도 이런 것은 또한 향수를 갖게 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요새 상당히 많아졌죠. 이런 탈북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세터민하고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물어보면은 과거 북한에 있었을 때의 핍박받던 시절, 그 추억을 지금은 약간은 미화되어 갖고 얘기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에 대한 핍박과, 또 하나는 지금의 김정일과 김정은을 권좌에 오르게 한 그러한 김일성에 대한 향수가 미화됐을 때 또 정권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권력에 있어서의 바로 되돌림이라는 것은 그 국가와 사회에 결과적으로 미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의 혼란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은 지금의 어떤 슈퍼스타 개인의 투명성과 또 도덕성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그 체제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위원장의 그 주변을 보면 마치 종교의 맹신자같이 약 먹은 사람처럼, 주사 맞은 사람처럼, 신도들처럼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추종 세력들이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원, 새로운 조직의 차단을 통로부터 원천 봉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런 현상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귀와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혹여 집권이 된다 했을 때 지금의 레임덕에 빠진 MB 정부보다 그 이상의 부패와 비리 마수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라,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책의 오류와 혼선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죠. 더 오버해서 얘기한다면 유신 시대로의 회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은 동서고금 또 좌우 상하를 사강에서 보듯이 우리는 우리 정치사의 지나온 시행착오에서 우리의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백년대계의 그림, 이런 것을 그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위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자삼락, 군자삼락에서 말하는 군자의 세 가지 낙을 보면, 첫째로 부모가 생존하고 형제가 무고하다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가화만사성의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대신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 즉 하늘을 우러러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물. 또 셋째,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즉 후생 양성에 전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살아온 인생 역정에 마부위침, 사자성어로 이 뜻은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통해서 성공하고 말겠다 한다는 이러한 뜻으로서 마부위침의 흔적이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민생을 헤아리는 진정성이 없이 오직 권력만을 쫓는 2012 대권 후보가 있다면, 남이 경선에 참여하니까 같이 경선에 차고 이름만 올리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이들을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정치인의 몫이 아니고 여의도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과거 암울했던 7, 80년대 정치 상황에서도 민주화의 최선봉에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위협과도 굴하지 않고 깨끗하게 불타는 애국의 어떤 열정 속에서 살아온 애국투사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봅니다. 최루탄 속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민생을 돌보고자 여념이 없는 몇몇 안 되는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들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 이런 것을 국민들은 모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최근 권력의 주변에서 연일 온갖 비리와 범죄를 양산하는 그런 우린 뉴스 기사를 대하면서 2012년 선거는 부패 척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후보, 투명한 후보, 그런 후보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만고불후,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협이 아닌 척결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주변의 온갖 비리와 또 단절된 삶을 살아온 그런 지도자, 슈퍼스타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오직 몸소 실천궁행하는, 말로 하지 않고 실천을 하며 남을 시키지 않고 몸소 행하는 이러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학수 고대하면서 정치의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서 국민에게 희망과 서민의 삶을 헤아리는, 이를테면 예를 든다면 우리 안철수와 김문수와 안철수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참일꾼으로서, 참인물로서 호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향후 폭발적인 팽창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 확장성을 가진 대권 후보로서의 분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이런 후보군들에게 적극적인 행보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동력을 불어넣는 빛과 소금과 같은 이런 역할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순간 세상의 눈이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국민의 마음은 선택의 기회에 서게 될 때는 반드시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국민들은 풍요로운 삶과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 정치인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참 가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의도를 둘러보는 그런 떼거리 정치꾼들은 백주 대낮에 활보하면서 갖은 악성 루머와 그런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빌딩 숲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문과 뉴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어진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문 너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참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왜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4.11 총선에서 일부 낙선한 국회의원이 마지막 급여와 자기의 이익 챙기에 급급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행태의 뉴스 기사를 대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한 번의 어김없는 실망과 탄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의도 정치의 현주소입니까? 진면목입니까? 정치인의 자화상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슈퍼스타 정치인은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의도에는 이런 후보가 없단 말입니까? 대선이 벌써 시작된 기분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기업과 개인들이 선거 캠프의 줄대기에 관행에 서 있습니다. 이런 18대 대통령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인물을 보면 진정성을 갖고 있는 후보, 그리고 콩고물 후보, 이렇게 두 개로 대별을 할 수가 있죠. 국가와 국민, 민생과 나눔 복지, 그리고 부패와 부정을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후보, 또 한편으로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종연행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 정치인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치인이 30, 40 세대와 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본인의 정치, 과거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정보화의 시대, 인터넷, SNS, 앱 시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발바닥 TV, 무조건 달려가는 첨단
신개념의 발바닥 TV를 여러분들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모르면서 시대를 모르면서 정보를 모르면서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지성의 여의도 정치 앞으로 5분 데스크 계속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